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의 이동근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잭스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이 발언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뭐 큰 폭은 아닙니다만 오늘도 하락세를 보였고요. 여기에 대한 해석을 좀 해주시고요. 향후 전망은 좀 어떨지 좀 말씀해 주시죠.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그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에서의 어떤 그 짧고 강경한 발언이 결국 시장을 지금 좀 공포에 몰아넣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그 배경에는 시장이 지금 정책에 대한 완화에 대해 좀 이제 지나치게 기대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계, 그리고 이를 좀 억제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미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은 긴축적인 정책 기조가 더 이어져야 할 것을 강조를 하고, 그리고 해당 과정에서 다소의 고통은 좀 불가피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현재 긴축 사이클에서의 최종 금리 인상 목표는 지금보다도 높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 강조를 했죠. 사실 파월 의장의 이런 그 강경한 발언에 시장이 충격을 받았지만은 뭐 이미 최근 한 달 정도를 보면은 그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이 굉장히 그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했어요. 거의 동일한 어떤 그 방향성을 가지고 연준 위원들이 이미 이런 그 연준의 긴축 정책에 대한 연속성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이미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을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실제로 주식시장은 좀 강한 변동성이 나타났지만은 뭐 달러라든가 뭐 또 이제 환율, 뭐 금리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좀 차분한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미 시장이 좀 이런 금융시장은 이러한 그 긴축 기조를 좀 선반영하고 있었다는 부분들이 좀 아무래도 의미를 하고요. 결국 파월 의장의 연설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지나치게 좀 과도한 기대가 나타났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걸 덜어내는 이런 역할을 뭐 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연준의 스탠스를 시장이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연준하고 시장의 지금 생각의 간극을 어떻게 좁혀야 되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인플레이션이 이론적으로 둔화되는 시점하고 경제 데이터가 발표되는 시점이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좁혀나가는지가 향후의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지금 시장의 지나친 기대는 좀 꺾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향후에 이제 연준의 금리 정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향후에 이제 발표된 데이터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쪽에서 지표라든가 이런 쪽에서 절대적인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시장의 지나친 기대에 대한 억제를 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투자자들의 시선은 이번 주말로 예정이 된 이 고용지표 발표에 있습니다. 지금 9월 FOMC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고들 하시는데요. 일단 8월 CPI 지수와 8월 고용지표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가요?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주 9월 2일 날 미국의 8월 고용소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일 날 미국의 CPI, 이제 8월 CPI 지수,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결국 이 두 가지 지표가 21일 날, 9월 21일 날 있을 FOMC에서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릴 것인지를 좀 결정하는데 고려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예상치를 보면은 실업률은 한 3.5%로 7월하고 동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월보다 소폭 좀 개선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개선이 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게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뭐 추가적인 개선의 여지가 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해서 한 0.4% 오르면서 조금 이제 전월보다는 조금 소폭 낮아지는 이러한 어떤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가장 이제 큰 폭의 개선이 전망되는 부분은 비농업 부문의 고용자 수의 변동이죠. 이게 7월 달에 사실 예상치가 25만 개였는데 나온 그 결과를 보면은 52만 8천 개가 나왔어요. 사실 여기서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바람에 고용은 여전히 정말 좋다, 이런 어떤 그런 인식을 가능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한 30만 개 정도로 시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다시 한번 또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고용 보고서가 지금 시장의 예상대로 정도 나온다면은 연준은 아마 9월 금리 인상 폭을 두고 조금 이제 선택을 할 거예요. 여기에 이제 앞서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이제 뭐 8월 CPI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좀 이제 그 연준이 고려를 하면서 아마 선택할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고용 시장이 더 좋게 나오면은 이때는 조금 75bp 쪽으로 기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어떤 예상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50bp 쪽이 좀 더 유력하지 않겠는가. 결국 이렇게 좀 이제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고용지표와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까지 이러한 그 지표들의 추이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있을 8월 고용 지표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시장에 약세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에서는 방산주, 신재생 에너지들은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해석을 좀 해주시죠. 사실 이제 어제 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들이 상승 종목이 정말 몇 개 없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체 종목의 86%가 하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제 방산주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등장을 했거든요. 결국 지금 뭔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잭슨홀 미팅이 여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돌파구를 어느 쪽에 찾는지 여부를 지금 이제 좀 이제 상당히 좀 이제 유의있게 봐야 되는데 뉴욕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기술주라든가 성장주 개념의 업종들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또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약세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나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졌고 기술주들이 좀 더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부각될 수 있는 업종은 매크로의 흐름하고는 좀 관계가 덜하거나 아니면은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이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든가 이러한 그 국내외의 정책 방향성의 수혜주로 분류되는 업종들의 흐름들이 좋았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었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우리가 주도주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높은 변동성이 더 강화가 될수록 시장의 그 업종이라든가 종목으로의 쏠림 현상들은 좀 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집중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그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겨울 에너지 대란이라든가 이런 그 에너지 리스크가 높아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은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그 관련 있는 종목들이 여전히 시장에서는 좀 중심에서 부각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쏠림 현상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투자 심리가 상당히 얼어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장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사실 이제 오늘은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아직까지 어제의 낙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회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미 잭슨홀 미팅 이전부터 시장은 조금 이제 쉬어가는 국면에 나타났었어요.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된 상황에서 다시금 이제 연준의 긴축 정책이라든가 금리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미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은 상황이었는데 결국 이러한 조정 분위기에서도 조금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외국인들의 매수는 계속해서 우리나라 증시에 들어왔다는 거죠. 특히 이제 7월 달에는 아무래도 이런 그 인덱스 관련 그러니까 대형주들 중심의 매수였다면은 8월 넘었으면서는 조금 이제 종목적으로 매기가 좀 전이가 되고 있는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 감축 관련된 수혜주라든가 이런 쪽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외국인들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부분은 조금 특이할 만한 일이고 향후에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잭슨홀 미팅 이후에 단기 하락은 조금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조금 이런 하락 국면 그리고 바닥의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결국 다만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와 비교해 봤을 때 반등의 폭이 적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환율이 상승하는 와중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하방을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중심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업종들 쪽으로의 관심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지수가 좀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종목의 어떤 낙폭과대로의 접근이 가능해졌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니까 결국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 업종들과 그리고 낙폭과대로 이제 분류될 수 있는 이런 업종들 중심으로의 어떤 시장 대응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